한 국가나 공동체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깊은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는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 즉 사주팔자를 통해 그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을 읽어내는 지혜, 명리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삶을 연결지어 이해하려는 깊이 있는 학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리학이라는 창을 통해 최근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선한 인물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장동혁 의원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거대 정당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된 그의 운명에는 과연 어떤 길이 펼쳐져 있을까요? 이것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명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의 운명적 흐름을 분석하며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을 이해해보는 지적 탐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사주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그가 태어난 날의 기둥, 즉 일주에 있습니다. 그는 무신일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명리학에서 무토는 광활하고 거대한 산을 상징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묵직함과 모든 것을 품어내는 포용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산 아래에 있는 신금, 은 땅 속에 묻힌 거대한 철광석이나 날카롭게 벼려진 큰 칼을 의미합니다. 이 두 글자가 만나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거대한 산이 그 품 안에 무한한 자원과 강력한 무기를 숨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듬직하고 안정적이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결단력을 지닌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산처럼 스케일이 크고 큰 칼처럼 한번 결정을 내리면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장수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일주에는 역마의 기운이 강하게 서려 있습니다. 역마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늘 바쁘게 움직이며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임을 보여줍니다. 판사에서 정치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당 대표라는 자리까지 그의 삶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자수성가형 인물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주의 전체적인 구조, 직격을 살펴보면 그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학문을 바탕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즉 공직자의 길을 걷는 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특히 문창기인이라는 별을 가지고 있어 학문적 재능과 총명함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능숙하며 상황에 맞는 유연함과 융통성을 발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사주에 겁재라는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겁재는 나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경쟁자나 라이벌을 의미하여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서는 이 겁재가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 즉 편관이라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겁재가 나타나 위기를 함께 막아주고 오히려 그 위기를 해결하여 공을 세우는 발판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그가 경쟁 속에서 더욱 강해지며 라이벌이나 동료의 존재가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인물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운명의 빛과 그림자가 있듯 그의 사주에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힘인 관성과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는 재성의 기운이 다소 약하게 타고났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자신의 것을 악착같이 챙기기보다는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많은 활동량에 비해 실속이 부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와 국회의원이라는 그의 이력으로 미루어 볼 때 태어난 시간에 이 부족한 관성의 기운을 보완해주는 글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운의 흐름, 즉 대운과 연운을 통해 그의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는 현재 50대 대운을 지나고 있으며 이 시기는 권력과 명예를 의미하는 관지군이 매우 강하게 들어오는 때입니다. 특히 이 관지군은 단순히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 난제를 해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 그의 사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기에 지금의 당대표라는 자리는 그의 운명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표 당선이라는 큰 성과를 이룬 올해 2025년은 대운과 연운, 월운까지 모두 관직의 기운이 겹쳐 들어오는 그야말로 관운이 폭발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늘의 때가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당대표가 된 이후 그의 앞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올가을 9월과 10월에는 그의 왕성한 활동력이 빛을 발하지만 동시에 구설수와 말썽의 기운도 함께 커집니다. 특히 10월에는 동료나 내부 경쟁자로 인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시끄러운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11월 역시 당내 파벌 싸움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인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당선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운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는 언제쯤 안정을 찾을까요? 2026년이 되면 그에게 매우 좋은 문서운이 들어옵니다. 사주가 반기는 좋은 기운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문서가 그를 돕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선 초기 몇 달간의 혼란을 극복하고 내년 3월을 기점으로 당내에서 그의 리더십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좋은 흐름은 2027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간은 다시 수많은 경쟁과 활동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2031년 그는 다시 한번 기존의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직업적 변화를 맞이할 운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시기는 바로 2034년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해입니다. 이때 권력과 함께 직업적인 난제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위기는 양인합살이라는 특별한 작용을 통해 해결됩니다. 양인합살이란 집에 쳐들어온 강도와 도둑이 서로 싸우다가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최악의 위기가 오히려 행운으로 바뀌는 극적인 반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사신 삼형살이라는 매우 강력한 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삼형살은 보통 소송, 수술, 감금 등 무서운 의미로 해석되어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 고위 공직자처럼 원래부터 형벌과 권력을 다루는 사람에게 이 삼형살이 오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부정적인 작용이 아니라 대중과 언론, 사법과 행정을 아우르는 거대한 통제권과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승진의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가 만 29세에 판사로 임용되었을 때와 2022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역시 이 삼형살의 운이었습니다. 그런데 2034년에 오는 삼형살은 위기를 행운으로 바꾸는 양인합살까지 겹치니 그 힘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것입니다.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자는 이때가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 도전하는 시기가 아니겠냐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주 분석만으로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볼 때 2034년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그의 다음 10년 대우는 기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들어오는 강력한 권력의 기운은 2038년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과 커리어의 흐름을 볼 때 그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거대한 권력을 쥐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재물이나 여성,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서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이 길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극복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장동혁 대표는 국가의 일을 하는 공직자의 팔자를 타고났으며 운의 큰 흐름이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초반에는 내부의 잡음으로 힘든 시기를 겪겠지만 내년부터는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정치 인생의 정점은 2034년에 찾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고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될 그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의 운명적 여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운명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